Hey guys, it's your friend 서울리. 오늘 영상은 서울 대중교통 완전 정복. 이 영상 보고 나면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는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스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길 바래. 자, 그럼 같이 가볼까? 챕터 1 티머니. 티머니가 뭐냐? 선불형 교통카드야. 많은 사람들이 캐시비가 뭐냐는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두 개는 브랜드만 다르고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티머니와 캐시비 모두 티머니라고 부르도록 할게. 근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건 티머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는 구매와 충전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사전에 현금은 꼭 챙겨가야겠지? 티머니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 티머니는 공항, 편의점, 지하철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이쁜 거는 5,000원, 좀 안 이쁜 거 3,000원으로 너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면은 1,000원 정도 더 주고 이쁜 티머니를 사는 걸 추천할게. 그렇다면 티머니를 왜 사야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야. 만약 너가 티머니가 없다면 대중교통의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야. 나중에 환승을 못해서 더 큰 돈을 쓰기보다는 조금만 더 투자해서 여행 경비를 아껴볼 수 있도록 하자.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충전을 하면 돼. 충전은 너가 구매했던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은 물론 티머니와 제휴가 되어 있는 ATM 기기에서도 가능한데 편의점에서 충전하는 걸 추천해. 왜냐면 서울에서는 세 걸음마다 한 개의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의점을 찾아볼 수 있거든. 충전하는 방법은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지하철역의 자동 충전기에 카드를 넣고 금액을 설정한 뒤에 현금을 넣으면 돼. 충전 금액은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너가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50만원을 충전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만 이용할 거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5,000원 내외로 사용할 거고, 만약 택시까지 생각한다면 하루에 15,000원 정도로 넉넉하게 충전하는 걸 추천할게. 왜냐면 만약에 티머니 안에 돈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편의점에서 출금이 가능하거든. 편의점에서는 2만원까지, 만약에 너가 돈이 그것보다 많이 남았다면 은행에 가서 5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말 안 해줬는데 만 5세 이하 아이에게는 지하철과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 이거 또 참고해야겠지? 그러나 함께 온 아이가 만 5세 이하가 아닌 경우라면 1인당 1개의 카드를 구매하는 걸 반드시 추천할게. 왜냐하면 지하철은 1인당 1개 카드가 아니라면 이용이 불가능하거든. 마지막으로 티머니에 남아있는 금액을 보고 싶다면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자동 판매기, 버스나 지하철에 상하차를 하면서 카드를 태그하면 이 두 번째 칸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타고 내릴 때마다 확인하는 걸 추천할게. 챕터 2 네이버 맵과 카카오맵. 네이버 맵과 카카오맵 모두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완전 편리한 지도 어플리케이션이야.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 도보나 택시, 자전거까지도 길 안내가 가능하니까 여러 개의 어플을 깔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럼 두 개 중에 뭘 써야 하냐? 보통은 카카오맵을 많이들 추천하는데 나는 네이버 맵을 추천할게. 왜냐면 영문 지원이 잘 돼 있거든. 그럼 나와 함께 네이버 맵을 설정하러 가볼까?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단 하나, 핸드폰이야. 핸드폰을 켜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왼쪽 위에 3개의 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 줄을 선택하고 위에 나와 있는 환경 설정, 즉 그 너트 표시 있잖아. 그걸 눌러보고 위에서부터 6번째 언어 탭을 누른 다음에 한국어, 잉글리시, 그리고 1어, 중국어 각각 설정만 해주기만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꺼지고 나서 다시 켜졌을 때는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서울의 지도를 사용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왼쪽 3개의 줄을 클릭한 다음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에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 맵스 바이 프로빈스에 들어가서 서울 경기권이라고 적혀있는 가장 위에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받는다면 데이터를 해제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지도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한데 길찾기나 GPS와 같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나와 함께 네이버 맵을 써보자. 간단하게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나는 현재 지금 스튜디오에서 명동역을 찍어볼 거야. 그럼 이렇게
해당 버스나 지하철의 도착 예정 시간은 물론 가는 방법과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까지 추천해주니까 아주 유용하지. 거기다가 처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버스 정류장 번호까지 설명해주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어. 추가로 인근에 있는 맛집이나 카페, 은행, 심지어는 약국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모든 응급 상황과 필요한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미리 다운받아 놓자. 챕터 3 환승. 서울에서 가장 유용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꼽으라면 환승을 얘기할 수 있어. 환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카드를 태그하는데 하차 태그를 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나 지하철에 탑승하면 무료 혹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야. 단 환승을 위해선 최소한 카드에 250원은 남아있어야 환승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하차 시에 카드 태그를 하지 않았다면 환승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다음 차량을 탑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꼭 하차 부스에 티머니를 찍고 내리는 거 기억해줘. 그래도 한 번 안 찍고 내렸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상심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 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엄청 큰 돈, 뭐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의 금액을 추가 요금으로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 환승 시스템은 서울 안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해도 4번을 초과해서 환승할 일은 없을 거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이건 정말 꿀팁인데 저녁 9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는 지하철, 버스 상관없이 환승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나니까 참고해야 돼.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 한 가지만 말해주고 마무리할게. 동일한 지하철 노선이나 버스 번호에서는 환승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해야 돼. 챕터 4 출퇴근 시간은 피하자.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한국에선 출퇴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아. 특히 지하철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 시간은 피하는 게 좋아. 거기다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타면 무려 20% 할인을 해주니까 더욱더 효과적인 경비 절감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4가지에 대해서 숙지했다면 본격적으로 서울의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자. 버스 챕터 1 사전 준비사항. 버스의 장점은 창밖을 보면서 갈 수 있어서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느낄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야. 그러나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 그러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전에 나와 함께 준비했던 네이버 맵을 켜볼까? 우선 너의 위치를 출발지로 하고 목적지를 설정해보자. 지금 나는 광화문역을 한번 찍어볼게. 자, 그럼 이렇게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가 나오겠지? 참고로 버스 요금은 23년 9월 1일 지금 1,500원이니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거야. 챕터 2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을 살펴보면 우선은 고유 번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인들도 종종 버스의 방향을 헷갈려 하곤 해. 지도 앱의 고유 번호와 대조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고유 번호 09009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09009. 이렇다면 정확히 맞는 거야. 추가로 버스의 전광판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면 여행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어. 전광판에 보면 각 버스별로 몇 분이 걸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여기서 나와 있는 저 분이라는 글자는 minute를 의미해. 그러니까 너가 만약 420번 버스를 탄다고 하고 뒤에 5분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버스가 5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여기 하단에 나오는 도착 정보에는 곧 도착 예정인 버스의 번호와 혼잡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아주 좋아. 혼잡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여유의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기되는데 각각 의미를 따져보면 빨간색은 사람이 엄청 많아서 너가 탈 자리가 여의치 않다. 노란색의 경우에는 자리는 많지 않지만 손잡이를 잡을 정도는 된다. 초록색의 경우에는 충분히 앉을 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야. 만약 너가 타야 하는 버스 옆에 빨간 글씨가 있고 너가 짐이 많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다른 버스를 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챕터 3 휴식 공간. 서울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휴식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건 별도의 금액을 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기다릴 때는 꼭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보통은 좌석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안이 되어 있게끔 천막이 쳐 있곤 하는데 강남이나 성수 등의 지역에 가면 이렇게 내부에서 에어컨과 히터까지 나오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 뒀으니까 기다릴 때 안에서 편안하게 몸을 쉬도록 하자. 챕터 4 심야버스. 서울에 한정돼서 완전 늦은 저녁에도 다니는 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새벽에도 서울의 버스는 쉬지 않는다고. 그 버스는 뭐냐면 심야버스야. 버스 번호 앞에 이렇게 N번이 표시되어 있는 버스는 심야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심야버스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고 배차 간격이 30분 정도라 일반 버스보다 길긴 하지만 서울의 주요한 권역 모두 다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버스도 앞에서 소개했던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녁 늦게도 편안하게 집에 갈 수 있겠지. 그러나 우선 가격이 2,500원이라 일반적인 버스 가격보단 한 1.5배 정도 비싸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점은 미리 감안해서 타야 해. 챕터 5 버스에 탔을 때 만약 너가 버스에 탑승했다면 이렇게 기사님 옆에 있는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만약 너가 3명이서 여행을 왔고 친구들이 팀원이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해봐. 다인승이요. 다인승이요. 그리고 나서 인원수를 말하면 돼. 되도록 손가락과 같이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인원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팀원이를 태그하는 것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다만 이렇게 다인승으로 탔다면 다음 버스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절차로 탑승을 해야 환승이 된다는 점 기억해줘야 돼. 그런데 이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서 말했던 거대로 1인당 1개의 팀원이를 구매하는 걸 추천할게. 챕터 5 버스에서 내릴 때. 또 버스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하차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찍고 내려야 돼. 다만 버스가 혼잡하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입구 쪽 근처에 있었다면 입구 쪽 카드 리더기에 찍고 내려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카드를 찍고 내리지 않는다면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나중에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스에서 내릴 땐 카드를 찍고 내리자. 다음 스텝은 지하철이야. 챕터 1 사전 준비사항. 지하철은 서울의 대중교통 중에서도 아마 가장 빠른 교통수단일 거야. 그러나 때에 따라서 환승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밖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도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위생적이고 치안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섣부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9월 1일 현재는 1,250원이지만 10월 7일부터는 1,400원으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 챕터 2 지하철역. 자, 너가 네이버 맵을 켜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한 다음에 타야 하는 지하철을 확인했다면 지하철역을 찾아서 내려가면 돼. 다만 내려가고 나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타기 전에는 방향 표시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타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챕터 3 팀원이의 구매와 금액 확인. 아, 잠깐! 만약 개찰구에 들어가기 전에 팀원이가 없다면 여기 자동 판매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잔액 조회까지 가능하니까 불안하다면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생긴 개찰구에 들어가면 되는데 주의할 건 빨간색 금지 표시가 아닌 파란색 화살표 표시에 오른쪽에 카드를 태그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챕터 4 화장실 표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이렇게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을 거야. 이건 지하철 개찰구를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장실이 지하철 탑승구와 이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 너가 정말 화장실이 급하고 따로 나갔다 들어오기가 민망하거나 금액이 추가될 것 같다면 이렇게 표시된 역에서 잠깐 내려보는 건 어떨까? 챕터 5 빠른 환승과 빠른 도착. 네이버 맵을 사용하면 이렇게 Fast Transfer나 Fast Arrival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건 너가 환승을 하기 위해서 혹은 도착지까지 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출구까지 가장 가까운 플랫폼이 어디인지를 의미해. 지하철을 타기 전에 바닥을 한번 보면 2-1 혹은 1-1
이렇게 쓰여있는 타일을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적힌 플랫폼에서 환승하거나 내리면 거의 걷지 않아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면 여행의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야. 챕터 5.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 지하철 역시 환승은 가능해. 그러나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 이렇게 개찰구에 카드를 찍고 같은 노선으로 5분 이내에만 들어온다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 만약 너가 잘못 내렸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탔다. 그것도 아니라면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챕터 7. 내릴 곳 확인하기. 지하철 중간에 상단부를 확인해보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다음에 도착하는 역이나 어느 방향으로 내려야 되는지를 알려줘. 방송도 나오지만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까지 원문으로 지원해주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내리기 전 반드시 어디서 내리는지 그리고 내리는 방향이 어딘지 미리 준비하고 내리면 아주 좋을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서울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어. 친구들, 서울 여행하면서 불편함 없이 여행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가 위급한 상황이나 공경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기 있는 이 링크로 연락 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도와줄게. 자, 그럼 모두들 서울리와 함께 행복한 서울여행 되길 바래. 안녕.